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정연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다. 정연은 도시에서의 바쁜 삶을 피해 할머니가 유산으로 남겨주신 작은 시골집에 홀로 살기로 결심했다. 마을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으며 정연은 그곳에서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정연이 살고 있는 집은 오래된 목조가옥으로 마을의 외딴 곳에 위치해 있었다. 처음에는 바람이 세게 불면 창문이 덜컹거리고 문이 삐걱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집이 오래됐으니 나무가 뒤틀려서 나는 소리겠거니 생각하고 넘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리는 더욱더 또렷해지고 빈번해졌다. 어느 날 밤 그 소리는 더욱더 기이해졌다. 평소처럼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던 정연은 갑자기 계단을 오르내리는 발소리를 들었다. 그는 혼자는 집이었기에 누군가가 있을 리 없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았지만 금방 나무가 수축되는 소리일 것이라고 자신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발소리는 집안 곳곳으로 이동하며 계속되었고 그날 밤 정연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정연은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마을 주민을 만나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이렇게 물어보았다. 혹시 이 집에 대해 아시는 분 있나요? 밤에 이상한 소리를 들어서요. 그러자 한 할머니가 다가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이 집은 오래전부터 그런 일이 잦았어요. 전에 살던 사람들도 한밤중에 발소리와 문 두드리는 소리 때문에 떠났지요. 아마도 옛날에 여기서 무슨 사고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정연은 돌아오는 길에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그날부터 그는 더 이상 집에서 나오는 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다. 발소리는 점점 더 자주 들리기 시작했고 때때로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소리까지 들렸다. 밤이 두려워진 정연은 집안에 녹음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녹음기를 설치한 첫날 밤 정연은 더욱 강하게 문을 걸어 잠그고 침대에 누웠다. 새벽녘의 발소리는 어김없이 들려왔지만 그는 녹음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며 잠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어제 녹음된 내용을 들어보았다. 처음에는 발소리와 삐걱이는 소리뿐이었지만 한참 후엔 확실히 누군가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다. 여기서 나가 떠나지 않으면 정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곧장 마을에 내려가 어제 만난 할머니를 또다시 찾았다. 할머니는 그에게 말했다. 아마도 그 목소리는 여기서 사고로 죽은 아이의 영혼일 거예요. 외딴 이 집에 아이가 혼자 있다가 비극적인 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집을 떠도는 거죠. 집에 돌아온 정연은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이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었다. 그는 인터넷에 집안의 영혼을 달래는 방법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한 끝에 현관 앞에 작은 제단을 만들고 매일 정성껏 아이를 위해 음식을 차려놓았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도 느낄 수 없었지만 조금씩 소리의 빈도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며칠 후 밤이 되었고 정연은 평소처럼 저녁을 차리고 제단 앞에 앉아 기도를 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드디어 평화가 찾아온 것일까?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정연은 그 후로 더 이상 이상한 소리를 듣지 않게 되었다. 그가 떠나온 도시에 대한 그리움도 점점 사라졌고 마을에서의 생활에 점점 더 적응하게 되었다. 어느 날 그는 현관 앞에 작은 감사의 메모를 두고 떠나는 꿈을 꿨다. 깨고 보니 꿈에서 본 메모는 실제로 그의 현관 앞에 놓여 있었다. 메모에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고마워요. 이제 내가 갈 준비가 됐어요. 정연은 그걸 보고 미소 지었다. 아이는 드디어 평안을 찾은 것 같았다. 그 후로 그 집은 더 이상의 괴소리 없이 조용히 정연을 품었고 그는 그곳에서 평화로운 삶을 계속할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전설로 남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의 이름은 빈준이고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친구들과 함께 산속으로 캠핑을 갔던 경험을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그때는 우리 모두 20살이었고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었다. 도심을 벗어나 자연을 만끽하고픈 마음에 우리는 오래전에 버려진 국립공원 근처의 산으로 캠핑을 가기로 했다. 그곳은 예전에는 사람들이 자주 찾던 유명한 휴양지였다고 하지만 어느 날 이후로 사람들이 점점 오지 않게 되었고 다음에 갈 때는 완전히 잊힌 장소가 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가 찾은 인터넷 정보를 보면 이곳은 여전히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고 되어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4명이서 캠핑 장비를 챙기고 차를 몰아 산으로 향했다. 구불구불한 흙길을 따라가면서 도착한 그곳은 정말로 우리의 기대 이상이었다. 공원 입구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녹슨 철문으로 막혀 있었지만 길가에 차를 세우고 걸어 들어가니 자연이 무성하게 뻗어 있는 것이 오랫동안 손길이 닿지 않아 무척이나 고요했다. 해가 지기 전에 우리는 텐트를 치고 모닥불을 피워 저녁을 준비했다. 서로 근황을 이야기하고 농담을 던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주위가 적막한 것이 신경이 쓰였다. 사람 하나 없는 공간이 주는 중압감이랄까, 왠지 모르게 우리 모두 조금씩 긴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난 후 우리는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공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수연이 귀신 이야기 하나를 꺼냈는데 바로 이곳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예전에 이곳에서 사람들이 사라졌고 그때마다 하얀 소녀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였다. 사람들은 그 소녀가 이 산에 깃든 원혼이라고 믿었다. 그녀를 본 사람들은 산을 떠나지 못하고 결국 그곳에 영원히 머물렀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불길이 바람에도 없이 한쪽으로 쏠리며 커다랗게 일렁였다. 우리는 깜짝 놀라 서로 얼굴을 마주봤다. 동욱은 괜한 이야기로 우리를 겁주지 말라며 웃어넘기려 했지만 모두가 왠지 모를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늘은 이미 어두워졌고 머리 위로 펼쳐진 수많은 별들만이 우리의 유일한 불빛이었다. 그날 밤 이상하게도 쉽게 잠들 수가 없었다. 텐트 속에서 뒤척이던 중 나는 물소리가 들려서 밖으로 나가보았다. 아마 텐트 근처에 흐르는 작은 개울에서 나는 소리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텐트를 나서는 순간 어딘가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누군가가 우리 캠핑장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발소리를 죽이고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폈다. 그리고 그때 개울가에 서 있는 한 소녀를 보게 되었다. 그녀는 하얀 옷을 입고 있었고 검은 머리가 길게 내려와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수연의 이야기에서 들었던 그 소녀가 눈앞에 나타난 것만 같았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물가에 서서 우리 캠핑장 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나는 조용히 텐트 안으로 돌아갔다. 친구들을 깨웠지만 반쯤 잠이 든 그들은 내 말을 믿지 않았다. 결국 잠을 설치며 밤을 지새워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곳에 소녀가 있었다는 흔적을 찾기 위해 개울가로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단지 풀들이 이상하게 짓눌린 흔적이 있었을 뿐이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것이 불길할 것 같아 침묵하기로 했지만 모두가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그곳을 떠날 준비를 했다. 결국 캠핑을 일찍 마치고 산을 내려오면서 우린 그 소녀의 정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난 그곳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짐을 느낀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만의 비밀스러운 공포 이야기를 하나 간직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 산속에서 하얗게 빛나는 소녀를 본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녀가 왜 그곳에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그녀를 본 사람들은 결코 그곳을 잊을 수 없게 된다는 것만이 사실이다. 세 번째 이야기. 저는 한국의 작은 도시에 살고 있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이번 여름 방학 때 친구들과 함께 오래도록 계획했던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대학교를 함께 다니며 급속하게 친해진 사이였고 그동안 숱한 밤을 새워가며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목적지는 도시에서 몇 시간 거리에 있는 깊은 산속의 작은 마을로 인터넷에서조차 정보가 적은 곳이었습니다. 한적함을 즐기고 싶었던 우리에게는 완벽한 장소처럼 보였습니다. 출발 당일 우리는 각각 배낭에 필요한 짐을 꾸리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로는 4시간이 넘게 걸리는 여정이었지만 우리는 신나게 노래를 틀고 대화를 나누며 순식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눈에 보이는 것은 오래된 목재주택과 마을 중앙에 위치한 낡은 우물이었습니다. 휴대폰 신호는 완벽히 끊겼지만 그러한 고립감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모험심을 자극했습니다. 우리가 예약한 민박집은 마을 외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친절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눈치를 보이며 저녁이 되면 마을 외곽으로 나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는 별다른 생각 없이 할머니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첫날 저녁 우리는 숲길을 따라 산책을 나섰습니다. 여름밤의 습기와 숲 특유의 냄새가 온몸을 감쌌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을 외곽까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하게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중 한 명이 장난을 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봐도 모두가 서로의 얼굴만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적이 찾아왔고 우리는 그 길을 되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분 나쁘게도 돌아가는 길에 아까 지나쳤던 표지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걸어도 처음 보는 길이 이어졌고 우리는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장난치는 것도 이제 지쳐갈 즈음 멀리서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오래된 폐가가 한 채 서 있었고 약하게 깜빡이는 랜턴이 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불길한 느낌을 억누르며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때서야 우리 중 한 명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닥에 찍힌 우리 발자국 옆으로 마치 우리가 걸었던 길을 따라온 것처럼 다른 사람의 발자국이 보였던 것입니다. 발자국은 우리 것이 틀림없었으나 모양이 달랐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뒤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섬뜩한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빠르게 마을로 돌아왔고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박집의 작은 방에서는 이상한 기척이 계속해서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차마 잠들 수 없어 모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심장 뛰는 소리처럼 일정하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우리는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소리는 점점 크게 들려오더니 갑자기 멈췄습니다. 운 좋게도 이상한 일은 그것으로 끝냈고 아침 햇살과 함께 우리는 무사히 밤을 새울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그곳을 즉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주인 할머니의 배웅을 뒤로한 채 차에 올라탔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상시에 소소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떠나기 전 할머니는 다시 한번 산책길을 조심하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마을을 떠나 도시로 돌아오고 나니 불안한 감정은 점차 옅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저는 꿈속에서 다시 그 폐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조차 생생했던 그 웃음소리에 저는 다시 한번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후로 우리는 한동안 그 산골 마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막연한 두려움은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고 가끔씩 누군가의 저주받은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곤 했습니다. 그 마을에서는 무엇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다시는 그곳을 찾지 않을 것이라는 것만을 서로에게 약속했을 뿐입니다.